저는 결혼 10년차 38살 워킹맘입니다. 저는 동서보다 5살이 많고 동서는 전업주부의 아들이 둘이고 저는 딸 하나입니다. 명절, 시부모님 생신, 김장, 제사 이렇게 동서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온갖 핑계로 늦게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김장 때는 온다고 해놓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그 다음날에 와서 김치만 달랑 챙겨 갔다더라고요. 명절 때도 음식장만 다 해놓으면 그때서야 와서 부쳐놓은 전 더러운 손으로 집어먹고 전 너무 잘 부쳤다. 너무 맛있어요, 형님. 집에 갈 땐 장만한 음식 싹쓸이 해갑니다. 10년 가까이 되도록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동서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십니다. 저도 이런 걸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동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갈수록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너무 괘씸해서 이번에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때 역시나 음식장만 다 해놓으니 그제서야 와서는 거의 다 끝내놓은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벗겨가는 겁니다. 프라이팬 하나 남았어. 내가 할게. 하나 남았어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 거기 컵 좀 주세요. 제가 여기 설거지 싹 다 할게요. 동서, 팬 하나 씻고 설거지 다 했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저는 형님 힘들까봐 이거라도 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동서지. 매번 이렇게 음식장만 다 해놓으면 오고 김장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다음날에 김치만 낼름 가져가고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 아시잖아요. 김장 때는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못 온 거고요. 가족 톡방에 날짜 정확하게 남겼고 그날 꼭 오겠다고 했잖아. 중간에 내가 문자 보내도 읽어놓고 씹어버리고 톡을 봤으면 늦게라도 연락을 줬어야지. 일시해놓고 이제 와서 날짜를 착각했다고? 형님 이게 옛날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화낼 일인가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네. 됐고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건데? 추석 전날 아침 일찍 올게요. 형님은 제가 핑계대고 일부러 안 온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동서! 그런데 갑자기 동선의 둘째가 할머니 큰엄마가 엄마 괴롭혀요. 아들 손주라면 끔찍하신 시어머니는 애미야 왜 네가 나서서 훈계질이냐? 애 놀라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오겠다던 동서는 역시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동서가 오늘도 늦네요. 전화해볼까요 어머니? 둬라. 아들 손주 둘씩이나 태우고 오는데 급하게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니? 그냥 둬. 낮 12시가 되어도 저녁 5시가 되어도 동서에겐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지금 몇 시야? 왜 안 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요. 정말이야? 몸이 너무 아파서 전화 미리 못 드렸어요. 그래? 애들은 괜찮아? 네, 다행히 저만 걸려서. 애들은 남편이랑 친정에 있고 저만 집에서 격리 중이에요. 여긴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 잘하고 빨리 나와. 네, 형님. 동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못 온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손주들한테 옮으면 어떡하냐며 손주 걱정이 말도 아니셨습니다. 음식 장만을 끝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사우나를 가셨습니다. 설거지를 후딱 마치고 맥주 한 캔을 따서 잠시 저만의 힐링 타임을 갖기로 했죠. 너튜브도 보고 오랜만에 인별그램에 들어가서 다들 뭐하고 사나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팔로우한 사람 중에 서방님도 계시길래 들어가 봤더니 1시간 전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동선의 가족끼리 호캉스를 간 사진이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혼자 격리 중이다던 동서가 아이들과 함께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게시물을 보여주며 코로나 걸려서 못 온다더니 동선의 호캉스 중이야. 그래? 그게 다야? 그럼 뭐 어떡해. 전화라도 해서 왜 안 왔냐고 따져?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지. 호캉스 한번 가보고 싶었겠지. 그냥 그러려니 해. 나이 많은 당신이 이해해야지. 그때 사우나 가셨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고 셨어? 동서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호텔에서 애들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코로나 안 걸려서 다행이네. 애들한테 옮길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게. 놀면서 쉬라고 둬라 하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만 미친년이 된 것 같고 저 혼자 10년 가까이 노예짓한 게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명절 때마다 남편네 조상님들께 효도한다고 차례상 차리느라 10년 가까이 시댁 가서 식모 취급 당하며 일하고 동서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여우짓 하는데 저도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남편 차로 집에 와버렸습니다. 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들 손주들은 일도 안 시키면서 딸아이에게는 잔심부름을 어찌나 시키시던지 제가 없으면 딸을 부려먹을 게 뻔해서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차례상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추석에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신 건지 설에는 동서에게 미리 전화해서 꼭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웬일로 설 당일에 일찍 와서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만 보냈죠. 딸과 함께 한참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언제 오세요?
코로나 걸려서 못 간다고 신랑한테 말했는데 못 들었어? 그동안 부쳐놓은 젖만 먹다가 장만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지? 남편한테 동서가 만든 음식들 바리바리 잘 싸우라고 말하긴 했는데 동서가 잘 좀 챙겨줘. 그럼 수고해 동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턱푸사를 딸과 함께 호캉스 간 사진으로 교체했고 이걸 본 동서는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코로나 걸렸다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호캉스 중이세요? 동서가 부들부들거리면서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씹어버렸죠. 동서도 안 하고 시어머니도 묵인하는데 절대 노예지다면 살지 않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혼자는 외롭다며 한 명을 더 낳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첫째를 보니 둘째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둘째를 가졌는데 시어머니가 제 배를 만지면서 왜 하필 딸이니? 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하시길래 애가 다 들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되죠. 이번에도 딸이니 속상해서 그런다. 저는 딱히 원하는 성별이 없었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 주의여서 시어머니가 아들 타령하실 때마다 난감하더라고요. 첫째 낳고 나서도 맞벌이를 계속했는데 둘째가 자주 아프고 입원도 잦아져서 저는 결국 퇴사를 결정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둘째가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셋째를 바라셨어요. 그것도 아들을요. 집안에 아들은 한 명 있어야 든든하지 셋째는 힘들어요 어머니. 다복하게 식구들 많은 게 좋은 거야. 늙어서 부모 죽고 나면 지들끼리 의지해야 하는데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키워봐라. 딸들은 소용없어. 아들이 최고야. 셋째는 꼭 아들 낳아라.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 아니면 셋째 얘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월급 350에 내 식구 생활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인 거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신데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니 임신한 아가씨가 와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시어머니께 용돈을 챙겨드리더라고요. 고마워 딸 잘 쓸게. 다음엔 더 줘라. 성별 나왔지? 아들이래 딸이래? 딸이야. 시어머니가 대놓고 둘째는 아들 낳으라고 하는 거 있지. 사돈도 참. 딸이 살갑고 좋지. 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치. 엄마도 딸이 최고지? 근데 형님네가 아들 손주 낳아서 시어머니는 형님만 이뻐하시고 형님네만 이거저거 챙겨주셔. 난 딸이라니까 바로 찬밥 취급하시더라니까? 무슨 손주 욕심이 그렇게 많다니? 신경 쓰지 말고 딸 하나만 낳고 잘 키워. 아가씨는 반찬을 챙겨서 집에 갔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그럼 딸 앞에서 아들이 최고라고 하니? 우리 엄만 제가 딸이라서 좋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딸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사돈도 참 그렇다. 사돈은 비싼 아파트에 상가도 있으시면서 하나뿐인 외동딸이 월세 사는데 재산 좀 미리 떼주면 안 된다니? 둘째 낳으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셋째 낳으면 딸 힘든 거 가만두고 보실 분도 아니시고 방 4개짜리 아파트 한 채는 해주셔야지 하시면서 저희 친정이 아파트 한 채를 해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런 속내를 내비친 적 없으시고 아들 손주 바라시는 거 외엔 저희 부부에게 터치도 없고 반찬도 잘 챙겨주시고 해서 별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이 화가 나서는 그거 바라고 셋째 낳으라고 하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다는 거 내가 거절했어. 너도 참 미련하다.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공짜면 양잿물이라도 마셔야지. 난 엄마 그런 점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서 지금도 공짜가 너무 싫어요. 거지도 아닌데 왜 남의 덕을 보려고 하세요? 뭐? 거지? 너 말 다 했니? 니들 키우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여기저기 옷 얻어 입히면서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뭐가 어째? 그게 싫었다고요. 그러니까 돋보고 살란 말씀하지 마세요. 나주쳐고 그래? 니들 좋게 지내라고 아들 손주 낳고 처가덕 좀 보라는데 내 말이 틀려? 아들 손주 보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입양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처가덕 보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입양? 내가 지금 남의 손주 보고 싶대? 그러니까 처가덕 보며 살란 말씀하지 마세요. 평소에 점잖은 남편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자 시어머니는 놀라셔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니는 셋째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반찬을 가지고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그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들 집 오는 건데 힘들 일이 뭐 있겠어요. 얘들이 좁은 집에서 사느라 힘들죠. 시어머니가 집 얘기를 꺼내시자 당황한 친정엄마는 지금보다 넓은 전셋집에라도 이사를 가면 좋을 텐데 김서방이 아이들이 어려서 여기도 좋다고 하네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이런 좁은 집에서 살면 사돈 맘도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상가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저희 명의가 아닌데요? 저희 아버님 소유이시고. 그럼 따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게 놔두실 거예요? 안 그래도 김서방한테 전세자금이라도 쓰게 도움 주려고 했는데 싫다고 마다하니 저희도 곤란하네요. 에휴, 그걸 왜 싫다고 하는지 아들이 워낙 겸손해서 안쓰러워하는 애미 마음도 몰라주네요.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사돈님 도와주시는 건 어떠세요? 처가 도움을 마다하니 딸이 시댁 도움으로 이사가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권사님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저 먼저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저녁 때쯤 전화를 하셨습니다. 상가는 사돈께 아니라고는 말을 해줬어야지. 상가 이야기는 남편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님이 아니다. 다음에 연락하면. 그 이후 친정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집 사정 자세히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36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시댁에서는 시댁 옆동 2층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0년지기 제 친구는 자기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냐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는 친구에게 한 번씩 들러 커피를 마시고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해서 친구와 남편이 그때 몇 번 마주친 거 말고는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할 때 친구의 묘한 미소가 거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폰을 보며 톡을 하는 것 같더니 제가 나오니까 멈추고 폰의 각도를 제가 못 보도록 슬쩍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오는데 전화도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누군데 끊어? 오, 스팸 전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혀있던 회사 워크숍 일정이 취소되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족발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구두와 남편 신발이 놓여있더라고요. 어머니 구두라고 하기엔 굽이 너무 높았습니다. 안방이 열려있고 식탁엔 와인잔, 거실 바닥에 떨어진 옷까지, 안방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뒤섞인 이상한 소리들. 저는 휘둘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남편과 친구였습니다. 한 쌍의 바퀴벌레들이 뒤엉켜 누워있더군요. 자기! 오해! 이게 오해니? 이 와중에 오해라고 말하는 남편 의 말을 들으니 너무 역겨워 들고 있던 족발 포장을 뜯어 친구랑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살벌한 내 눈빛을 본 배신자는 살고 싶었는지 이불을 감싸고 베란다 쪽으로 도망쳤고 남편 끼는 옷을 입으려고 거실로 가려고 했지만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냅다 어두운 베란다로 도망치더군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모두 남겼고 그리고 베란다 문을 안쪽에서 잠궈버렸습니다. 시각은 벌써 저녁 8시 반. 안방 무드등을 끄고 어두컴컴한 베란다 등을 켰습니다. 야! 이 미친아! 친구는 발광을 했습니다. 저는 두 바퀴벌레들의 옷가지와 신발까지 챙겨 증거 수집용으로 쓰레기 봉투에 모두 담았고 그들의 토 나오는 SNS 대화들을 모두 찍어 증거 수집을 마친 후 그 집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실에서는 바퀴벌레 한 쌍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아파트 주민들도 벌레들을 확인하곤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동대표인 시어머니께 연락하여 댁에 아드님 댁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렸고 급하게 뛰어오신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이내 확인하자 기함을 하시더군요. 동대표이신 시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오래 사셨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 그분들이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동대표 며느리는 여기 있는데 아들이 저기 저 여자랑 남사스럽게 뭐하는 짓이야? 설마 바람? 이 앞엔 내가 아니라고 맞는데 뭘. 아줌마들이 장난 아니게 수덕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다 들어가라며 상황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소문은 퍼졌고 화가 나신 시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바람이 나냐? 꼭 그렇게 동네 창피하게 했어야 속이 시원했니? 라고 하시길래 그만하길 감사하게 여기세요 어머니. 눈 한 번 딱 감고 넘어가다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잖니? 라고 하시길래 찍어둔 동영상과 옷까지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내용까지 모두 보여드리며 복사본까지 다 남겨두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희 부부 이혼할 거고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남편에게 돈 두둑히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부부는 이혼을 했고 이 동네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던 친구는 수강생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잘리게 되었고 시댁은 망신살이 뻗쳐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